안녕하세요. 야구를 좋아하는 웨인입니다. 전반기 내내 커뮤니티와 팬덤 곳곳에서 팽팽한 논쟁이 있었습니다. 위즈덤과 디아즈의 OPS는 동일한데 왜 승리 기여도와 조정 득점 창출력 격차가 심할까? 일부 사이트나 팬들은 승리 기여도, 조정 득점 창출력 같은 지표를 들어 위즈덤이 더 높은 기여를 했다고 말합니다. 반대로 디아즈는 라팍에서 뛰어 파크 팩터 때문에 극심하게 손해를 봤고 그래서 저평가가 심하게 됐다고 주장하기도 하죠. 그리고 조정득점 창출력에서 출루율을 고평가하고 장타율을 저평가해서 디아즈가 낮게 나왔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묻고 싶습니다. 이 모든 해석과 평가 과연 사실일까요? 정말 파크 팩터만으로 디아즈의 상대적으로 꽤 낮은 수치가 설명되는 걸까요? 이번 영상에서는 이처럼 전반기 내내 논쟁이 이어졌던 디아즈 대 위즈덤의 생산력 논쟁을 하나하나 팩트로 풀어보겠습니다. 논란의 한 축인 승리 기여도부터 살펴보겠습니다. 인스타 낭만야구에서 스태티즈 기반으로 제공하는 전반기 1루수 승리 기여도는 아주 직관적으로 잘 시각화되어 있습니다. 위즈덤이 3.64로 가장 높은 기여도를 보이고 그 뒤로 오스틴 2.63, 디아저 2.23, 데이비슨 1.22 순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위즈덤과 다른 선수들의 차이가 엄청나게 벌어진 것으로 나오죠. 스태티즈에서 어떤 기반으로 산출했는지 알 수 없으나 상당히 잘못된 부분이 있어 보입니다. 실제 삼성 팬들 사이에서 심각히 적게 나온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큽니다. 채널 자체적으로 다양하게 모델링을 시도해 봤지만 위와 같은 결과는 전혀 도출되지 않았습니다. 우선 해당 영상은 선수들의 생산 능력에 관한 것으로 공격 승리 기여도만 제공합니다. 자체적으로 모델링한 승리 기여도는 디아즈 3.16, 위즈덤 2.70, 오스틴 2.61입니다. 삼성 팬분들은 걱정하실 필요 없습니다. 공격 승리 기여도 기준으로 디아즈가 1등이 맞습니다. 2등과는 모델링에 따라 엎치락 뒤치락 할 수 있지만 그보다 아래로 내려가는 일은 없을 것입니다. 다만 이 수치에는 한 가지 중요한 전제가 있습니다. 디아즈는 위즈덤과 오스틴에 비해 각각 20경기, 13경기를 더 많이 소화했습니다. 풀시즌 기준이면 큰 차이는 아니지만 전반기에서 20경기는 큰 차이입니다. 왜냐하면 승리 기여도는 누적지표이기 때문입니다. 즉, 건강하게 88경기를 소화한 디아즈가 생산력에서 큰 차이가 나지 않는 한 더 높은 수치를 기록하는 것이 당연합니다. 만약 위즈덤이 부상 없이 시즌 전반기를 무난하게 소화했다면 현재의 페이스가 조금 떨어졌다고 가정하더라도 산술적으로 디아즈보다 약간 더 높은 수치를 기록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또한 일부 기아 팬들 사이에서는 위즈덤이 3루 수비까지 안정적으로 소화하는 만큼 수비 기여도까지 고려하면 디아즈보다 앞서야 하는 것 아니냐는 주장이 나올 수 있습니다. 이 경우에도 경기 수가 적더라도 수비 포함해서는 위즈덤이 근소하게 앞설 수 있습니다. 이건 디아즈가 잘하고 못하고 떠나 포지션 차이로 인해 발생하는 것입니다. 승리 기여도는 누적의 영역이고 건강하게 소화한 디아즈가 공격 승리 기여도 부분에서 1위가 맞겠죠. 영상의 주요 내용은 선수들의 생산력 비교지만 일부 잘못 퍼진 정보를 정리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하여 승리 기여도부터 다뤘습니다. 여기서 주목할 점이 하나 있습니다. 20경기라는 적지 않은 경기수 차이에도 불구하고 디아즈와 위즈덤의 승리 기여도 차이가 생각보다 크지 않다는 점입니다. 즉, 생산력 측면에서 위즈덤이 디아즈를 상회하고 있다는 말이 됩니다. 많은 팬들이 의아해합니다. OPS가 0.001밖에 차이가 안 나는데 어떻게 조정득점 창출력은 큰 차이를 보이느냐. 스태티즈가 파크 팩터를 잘못 설정해서 그런 것 아니냐는 주장도 있죠. 물론 스태티즈가 다소 과하게 파크 팩터를 적용한 면은 있습니다. 그러나 이는 부차적인 원인일 뿐 본질적인 이유는 따로 있습니다. 필자가 구장별 차이를 촘촘하게 보정하였음에도 디아즈는 146, 위즈덤은 157로 그 차이가 체급을 가를 정도로 컸습니다. 지금부터가 핵심입니다. 왜 동일한 OPS를 가진 두 선수가 생산력에서 이렇게까지 차이를 보이는 걸까요? 여기서 우리는 OPS의 구조적 한계를 들여다볼 필요가 있습니다. OPS란 출루율과 장타율을 단순히 더한 값입니다. 계산이 매우 쉬워 활용하기 편리하고 직관적이라는 장점이 있어 널리 사용되고 있죠. 하지만 두 선수의 세부 수치를 보면 그 차이가 드러납니다. 출루율 디아즈 3할 5푼 1리, 위즈덤 3할 7푼 1리, 장타율 디아즈 0.595,
위즈덤 0.577, OPS 디아즈 0.947, 위즈덤 0.948. OPS는 불과 0.001 차이밖에 나지 않지만 출루율은 위즈덤이 2푼 높고 장타율은 디아즈가 0.02가 더 높습니다. 이를 두고 조정득점 창출력은 출루율을 과대평가해 위즈덤이 더 높게 나온다. 그래서 조정득점 창출력은 좋은 지표가 아니고 OPS를 보는 것이 좋다는 부류가 있습니다. 이것은 명백히 잘못된 주장입니다. 그렇다면 돌아와서 OPS의 구성에 대해 의구심을 가지며 다시 볼 필요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출루율과 장타율은 최대값과 단위 자체가 다릅니다. 출루율은 확률로 1이 최대이고 장타율은 최대 4까지도 가능합니다. 또한 출루율은 할풀리로 표현되지만 장타율은 그렇지 않습니다. 당연히 OPS 또한 할풀리를 쓰지 않습니다. 즉, OPS는 서로 다른 단위와 스케일의 수치를 강제로 합친 지표입니다. 이 과정에서 통계에 큰 함정이 발생하여 장타율이 과대평가되고 출루율은 상대적으로 저평가되는 구조적 문제가 생깁니다. 아주 간단한 예시를 들어보겠습니다. 출루의 신이라고 불리는 양준혁의 통산 출루율은 4할 2푼 1리입니다. 4할을 가뿐히 상회하며 미쳐도 단단히 미쳤다고 표현할 수 있겠죠. 롯데의 전준우의 통산 장타율은 0.464입니다. 커리어 전반적으로 장타를 꾸준히 잘 쳤다 정도로 평가할 수 있지만 미쳤다는 표현을 쓰지는 않습니다. 무려 0.04를 웃도는데도 불구하고 평가는 확실하게 갈립니다. 현 삼성의 심장공이라고 불리는 구자욱의 통산 장타율은 0.511입니다. 홈구장 덕도 있지만 이 정도였어? 미쳤네 소리가 나올 수 있을 정도입니다. 무려 0.09의 차이가 나지만 느껴지는 임팩트가 비로소 엇비슷해집니다. 그만큼 출루율을 높이는 허들이 높다는 말이 될 수 있습니다. 출루율과 장타율이 동일한 값이면 출루율이 압도적으로 높은 가치를 지니고 차이가 엄청나게 나지 않는 이상 출루율의 가치가 더 높습니다. 따라서 같은 OPS라면 출루율이 더 높은 쪽이 더 좋은 선수라는 해석이 가능합니다. 디아즈와 위즈덤의 OPS는 같지만 위즈덤이 출루율에서 2푼 가까이 앞서기 때문에 실제 생산력에서는 단순 수치 이상으로 뚜렷한 격차가 벌어졌다고 볼 수 있습니다. 정리하자면 조정득점 창출력은 출루율을 과대평가한 것이 아니라 오히려 OPS가 출루율을 저평가하던 부분을 정상화한 지표입니다. 그리고 OPS가 직관성과 활용성 덕분에 널리 쓰이다 보니 출루율과 장타율을 동일 가중치로 보는 것이 당연하다는 오해가 퍼지게 된 것이죠. 아직도 어렵다면 그냥 이렇게 외우면 됩니다. 하나, OPS는 단위와 최대값이 서로 다른 지표를 강제로 합친 탓에 장타율을 과대평가한다. 둘, 조정득점 창출력은 출루율을 과대평가한 것이 아닌 OPS에서 저평가되던 것을 정상 반영한 것이다. 셋, 같은 OPS면 출루율이 높은 쪽의 가치가 더 높다. 이마저도 어렵다면 딱 하나만 기억하십시오. 같은 OPS면 출루율이 높은 쪽이 깡패다.